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0.7% 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조정기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의 움직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날은 뭐 지수가 좀 밀려도 내 종목은 괜찮은 날도 있고 또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은 빠지는 날도 있고 뭐 그러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특징이죠. 코스닥은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개인들이 뭐 적지만 오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판단컨대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도 코스피에서는 339억 순매도였고 개인이 이제 좀 샀는데 개인이 265억 정도 샀고 오히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1,57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중국 시장이 꽤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더 이상 코로나는 없다. 그래서 지금 24일째 중국에서 신규 환자가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방역에 애쓴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 영웅들을 막 포상하고 이러는 게 이제 중계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세계에서 2위로 환자가 많은 인도가 옆에 있고, 그런데 진짜 중국이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랬을 거가 아니라 중국의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에서 그 코로나의 종식 내지는 치료제 백신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중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선제적으로 일단 선언은 한 겁니다. 선언을 하면 뭐 환자가 좀 나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중국이니까.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약 개발 얘기는 없었어요. 약은 계속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요. 제가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왕의 귀환처럼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200원 오르면서 끝까지 지켜내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식이 하나씩 삼성전자에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또 퀄컴 쪽에 5G 칩 그 생산 공급 뭐 그 얘기가 또 나와서 매일 하나씩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오늘 좀 올랐거든요. 1,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번에 과연 6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면 이게 또 공연히 선물이나 파생을 염두에 둔 이게 지렛대 역할만 하고 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660억 샀고 개인은 4,278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안 샀잖아요. 그래서 샀다는 게 뭔가 지수 쪽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는 조금 지나야 밝혀지는데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하여튼 뭐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움직인 게 어떻게 보면 좀 천만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장끝날 무렵에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영향으로 오랜만에 진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바이오가 일찍 이제 이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이렇게 쳐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이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고객 예탁금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63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환불될 때, 카카오 게임즈 환불될 때 뭐 빌려온 돈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는 증권사가 청약 대출할 여력이 없었어요, 한도가. 그래서 딴 데서 빌려온 것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용은 조금 더 늘어나서 총 16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하고 전략 같은 거, 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오신 거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빠르게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이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옛날 영상은 좀 보시면 좋은데, 또 필요한 건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그냥 대짜고짜 종목 추천해달라 이런 분인데, 저는 종목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제가 이 시장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카카오 이런다고 그래서 그 카카오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택 관련주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제가 카카오 그래도 네이버 사셔도 돼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엔터주도 그냥 엔터주 이러지, 뭐 예를 들어서 JYP 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추천해달라 이래갖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종목 받아서 사시고 이러면 10년 해도 맨날 주식 투자 그냥 그 타령입니다. 이거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분사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뭐 인적 분할입니까? 물적 분할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조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업이 분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근데 이미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적 분할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회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LG 배터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LG 배터리를. 100% LG화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음에 이 LG 배터리를 상장시켜서 IPO를 해서, 요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좋으니까 그걸 해서 앞으로 배터리 사업을 영위해 나갈 필요한 자금을 여기서 IPO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 지금 LG화학을 산 분들은 배터리 때문에 산 거지 그게 석유화학 회사를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주들은. 근데 지금 주주들은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어요. 물적 분할을 할 때는 지금 주주들한테 LG 배터리 주식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세요. 인적 분할을 할 때는 줘요. 인적 분할은 뭐냐 하면 형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동생. 아들이 아니라, 물적 분할은 아들이라면 인적 분할은 동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는 그냥 동시상장이 돼요. 왜? 형이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IPO 없이 그냥 상장이 돼.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밸류에이션을 해갖고 LG화학 주주한테 너는 LG화학, 그러니까 100주가 있으면 LG화학 50주, LG배터리 50주 이렇게 줄게. 그래서 50주씩 상장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LG화학 100주 가지고 있던 분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50대 50은. LG화학 100주 가신 분은 LG화학 50주에 새롭게 생기는 LG배터리 50주 이게 상장되니까 거기서 매매하거나 그거 올라가면 팔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NG 입장에서 보면 LG화학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LG화학, 그러니까 얘는 팔고 얘는 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존 주주한테는 인적 분할이 좋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자금을 끌어내려면 물적 분할을 해갖고 IPO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LG화학의 CFO가 한 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주주의 가치 제고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LG화학은 배터리 때문에 사갖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갑자기 여기다가 아들 회사를 하면서 아들한테 다 줘버려. 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재산을 난 아버지한테 투자한 건데 아들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얘는 따로 공개하니까 여기 가서 청약하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여기서 기존 주주 가치 제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는 얘기는 제 생각엔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왜 아파트 청약할 때 특별 청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 LG화학의 주주가 배터리를 청약할 때는 뭐 어떤 특별 청약의 어떤 룸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LG그룹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겠죠.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전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LG화학이 분사 때문에 요새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갔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제 느낌엔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작지만 우리가 LG화학에 대해서 또 LG화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 개의 그 소부장에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어요. 최근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 갖고 대판 한번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지소미아 이런 거 때문에 한국 쉽게 해서 엿먹어라 이래가지고 뭐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됐다. 우리 일본 없어도 우리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2차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배터리 부분 뭐 그 밑단에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 소부장에는.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의 제기는 뭐냐면 특허에 대해서 그냥 아무나 저도 그냥 아무나 얘네 특허를 침해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의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되냐면 이렇게 의의 제기를 했다는 거는 그 후에 이게 소송으로 가겠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미쳤다고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하는 수순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일본이 특허 소송에 다 이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뭐 머리가 터지게 또 싸우게 생겼어요. 이게 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사하지만 뭐 싸워서 이기면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요. 지금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뭐 일본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 잘 나가 이런 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애국심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요 이의 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요거 우리 이제 앞으로 신경 쓰자. 저도 신경 쓸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SK텔레콤에서 2대 주주가 된 그 나스닥에 있는 나녹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같이 엑스레이나 뭐 MRI나 뭐 CT나 이런 것들의 대변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2, 30억 막 하는 거를 1,100백만 원에 만들 수 있다. 이게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찍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게 올라가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나 뭐 이런 게 막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의사도 인공지능이랑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을 뒀듯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혁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이제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직접 나스닥에 직구하면 어떠냐.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영역이 아니고 뭐 하셔도 괜찮은 종목 같으니까 길게 보시면 이거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린 뉴딜은 아직 뜬이 안 든 밥을 가지고 그냥 밥상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콩인가요? 어디 그 펀드들이 좀 비아냥거리는 그 기사를 쓰고 그랬죠. 네,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의 대통령이랑 우리가 투자 펀드 운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아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만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성급해갖고 그린 뉴딜 막 이렇게 해서 그린 뉴딜 펀드 뭐 이렇게 하니까 막 12개 그 각각 BBIG 12개 회사 또 그 밑단에 밸류 체인에 걸리는 거 이런 거 막 발표를 하고 상관관계 지수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뭐 이렇게 나가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문제.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요즘같이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되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딱 찍어준 회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새롭게 뭐 새로운 기술로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나올 텐데 그럼 걔네들은 뭐냐? 걔네들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왜 종목을 지정해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오해 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면 국가가 원금 보장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뭘로 물어줘요? 세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예전에도 그 벤처 붐 일고 그래서 무슨 사다리니 어쩌고 그래서 모태펀드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막 하는데 깨진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거에 대한 무슨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벤처니까 그렇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달라요. 그린 뉴딜 펀드는 국민으로부터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깨지면 국가가 물어준다. 이거는 이제 뭔가 다른 장치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펀드 그 투자하는 원금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보험사가 나서서 보험금 받고 그거를 맞던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지 그냥 국가가 물어준다. 이건 너무 생뚱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익은 게 먼저 나와갖고 막 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게 그린 뉴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도 있고 막 듣보잡 종목도 있고 이래 여러분 MB 정권 때 녹색 성장 막 하니까 제가 그때 어떤 코스닥 회사를 방문하니까 대표이사 앞에 실 앞에 자전거가 이렇게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냐 하니까 우리 녹색 성장 그거 합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상한가 가고 난리 나다가 결국 승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린 뉴딜이 이짝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너도 막 이래갖고 그냥 이게 너무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런 거 없이도 이런 쪽이 잘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린 뉴딜에 속했던 거를 제외하고 제가 별도로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는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안 깨지는 게. 딴 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듣보잡 종목을 쫓아가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태양광 이렇게 하면 태양광 판넬을 쫙 깔아서 땅에 깔면 그 밑에는 농지를 쓸 수가 없어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산림훼손 얘기도 나오지만 비탈에 하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물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풍력 이런 게 모르겠어요. 저기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으면 모르겠지만 그 풍력 그 프로펠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면 이게 새로운 공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렇게 태워서 독성 물질이 오는 거 이상으로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태풍 몇 개 지나갔지만
뭐 그런 대비도 해야 되죠. 이게 그냥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 붐이 부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이러면 그 풍력하는 큰 그 프로펠러 같이 큰 거를 본체랑 연결해주는 나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린 뉴딜은 그렇게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대주주 3억 그 한도. 이건 이래요. 이게 정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3억이면 대주주면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 다 대주주 돼요. 그렇죠? 네. 대주주의 천국이 된 겁니다. 이게 말로도 좀 이상해요.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것도 가족 합상 뭐 내 가족 중에 누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안 걸리려면 뭐 며느리 다 불러서 야 너 몇 주 있어 몇 주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랑 3억이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대주주라고 하면 안 돼요. 호칭을. 이거 호칭 뭐 새로운 걸 좀 만들든지 뭔 대주주입니까 3억이. 이게 뭐 몇십 조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3억이 뭐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 중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좋다.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라면 이게 쉽게 이제 뭐 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그냥 뭐 싫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문 개고 받겠다.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판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 놓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2주씩에 얼마, 2주씩에 얼마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그 3억 이상이 안 걸리게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 팔았다. 대주주 피하려고. 그러면 뭐 해마다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연말에 좀 팔아서 장이 좀 빠졌다. 뭐 그럼 사죠. 뭐 어차피 뭐 연말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밀리면 샀다가 해 넘어가면 다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히 생각하시고 이건 좀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좀 보시자고요. 근데 아마 지금도 정부 고민이 클 겁니다. 금융위원장은 10억으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다 이런 유사점이 많아요. 뭐 제가 좀 알아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의사 수 늘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너무 좀 감성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데 이거 좀 빨리 뭐 정리하겠죠. 그냥 가겠습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에 관한 게 이제 우리는 흔히 안 보지만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좀 껄끄러운 악재는 아닌데 그런 게 나왔어요. 뭐냐면 구글이 그 플레이스토어 안에 있는 앱 있잖아요. 앱 중에서 그 이제 결제단을 붙으면 그 앱에서 결제하는 거에 30%를 구글에다 줘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쿠팡 앱 같이 예를 들어서 실물건을 파는 건 아닌데 디지털 컨텐츠를 파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자기 영어 이렇게 하는 거를 앱을 만들어서 팔았고 거기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 결제하는 거에 30%는 구글이 가지고 물론 30%다 구글이 안 가져가고 우리나라에서 결제 대행하는 데가 또 한 10% 정도 빼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구글에 앱을 만들어서 구글에다 신청하면 2주 내에 구글이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승인을 해준 앱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쓰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30%가 아까우니까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앱, 그러니까 사실은 웹인데 앱처럼 만든 그거를 만들어서 올려서 결제 승인만 내놓고 결제 떨어진 후에 앱단에다가 결제단을 붙이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내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뭐 그 전부터
이도 안 들어갔고 얄짤없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인앱을 이용하라.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향후 가려면 이거는 룰대로 해야죠. 뭐 우리만 거기서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수수료를 몰래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라고 그러죠. 뒷거래 통해서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주가 오르는데 조금 거치장스럽게 하고 있다. 마침 조정 기간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런 생각하시면 왜 내가 가진 주식만 안 오른가? 지수는 이렇게 0.7% 올랐는데 어떤 분이 LG와 카카오, 네이버 이 못난이 삼형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지금 못난이 삼형제. 왜? 조정 기간이니까. 조정 기간에 조정을 받아야죠. 그럼 조정 기간도 오르고 또 갈 때도 오르고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만개미 한세구가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샀다. 이러면 파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이 이거를 스스로 봤을 때, 얘는 되는 놈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있어서 길게 끌고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무슨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딴 거 사고 싶어. 오늘은 쟤가 올라. 쟤 왜 상한가야? 오늘. 그래서 맨날 상한가 오르는 종목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쟤는 왜 상한가인데 나는 왜 빠졌는데 쟤는 왜 상한가야? 이러면 에브리데이 그래야 돼요. 그 우화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 있죠? 처음에 그냥 당나귀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서 애를 태우고 갔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욕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놈이 타고 가고 아버지가 끌고 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탔더니 또 사람들이 욕해요. 애를 저렇게 고생시킨다. 둘이 다 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암만 동물이지만 동물학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나귀를 메고 가잖아요. 부자가 메고 가다가 그 징검다리 건너가다 넘어져갖고 당나귀는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 팔랑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난 아무리 봐도 내 종목을 믿어야 되는데 난 그 소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파세요. 소신이 없는 주식을 왜 가지고 고민을 하시느냐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정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멘탈이 빡세지지 않으면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짜 다리 후덜대게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조정기에는. 특히 이번에는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더더욱 커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나는 이 종목 소신이 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소신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신대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좋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샀는데 사고 보니까 자꾸 이뻐져서 그냥 갖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끌고 가시되 나머지 그 갖고는 지금은 조종기니까 이게 종목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렸잖아요. SK텔레콤, 현대차, 뭐 5G 관련, 엔터테인먼트 쪽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 이게 좀 샀는데 또 빠져. 그럼 내일 또 사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정 기간을 메꿔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적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신이 없으면 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참다 파는 날이 바닥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사람 미칩니다. 팔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꼿꼿이 서서 날아가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면 분해하고 억울하고 괜히 팔았어. 들어갈까? 또 들어갈까?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들어간 날 꼭지가 될 경우가 아주 많아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신이 있는 종목이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댓글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하지. 돈 깨지는데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조정기라 해서 밀리는 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 밀려요. 그래도 조정 잘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시장 보고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하루 전으로 다가오니까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